제 시나리오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네. 쭉 펼쳐보면 빨갰어요.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게 누가 범인일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제 와이프가 부모님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주춤했어요, 그 순간. 그러면 어쩌나 예. 라는 마음이. 왜냐면 저희한테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경찰처럼 막 뒤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과정의 그 과학적 증거를 알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을 만나서 한 페이지당 9분의 도장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붉게 물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실종된 후 11년이 지난 2002년 어느 날 이제 종식이 어머니는 꿈자리가 좀 심상치 않았다고 해요. 엄마 나를 찾아와줘라고 이제 종식이가 꿈에 나와서 계속 잠을 설쳤는데 그리고 이제 며칠 후인 9월 26일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아이들이 발견될 것 같다. 오셔서 확인 좀 해주세요. 근데 약간 톤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너무 겁이 나서 못 가고 다음 날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찾은 현장 어디였을까요? 와룡산? 와룡산이었습니다. 와룡산. 이 한 동네 주민이 산에서 도토리를 줍다가 이상한 거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등산용 지팡이로 이렇게 슥슥슥슥 한번 낙엽을 치워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허연 물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이상한데 싶어서 좀 더 이렇게 파헤쳐 봤더니 어린이 신발 하고 청색 체육복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고, 경찰관이 이게 현장에 와 보니까 뼈 일부분이 낙엽과 흙더미 사이에 약간 드러나 있었고 30cm 가량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유골이 서로 좀 엉켜 있었고 서로 좀 껴안은 채 있는 모양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본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유골이 아닌 것 같다. 믿기 힘드시니까 그러셨죠. 하지만 점점 부모님에게 익숙한 물건들이 하나 둘씩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찬인이가 입고 나간 체육복과요, 호연이가 했던 치아 보철까지 나옵니다. 호연이 어머니는 아들의 치아 보철은 맞지만 아이의 옷은 아니라며 여전히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참 기가 기다한 장부입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찾아다녔던 곳에서 아이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가 오후인데 아이들이 나타났다 하는 소리 들으니까 발걸음이 안 뛰어졌다거나. 그래가 그날은 못 오고 이튿날 아침에 이제 오니까 파헤지기다 보니까 신발도 5켤레 옷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지 아들 신발 다 전부 다 알아봅니다. 그날의 그 옷까지. 부모님들께서 유골이 발견되셨을 때 가장 힘드셨던 걸 그걸 받아들이는 일이셨던 것 같아요. 한 아이의 체육복이 나왔잖아요. 그 체육복에 초등학교 이름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 지역 초등학교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것 봐라, 우리 아이들이 아니지 않냐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전학을 온 거예요. 그 전 학교에서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전 학교에서 입었던 체육복이 맞아요 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정말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다 울음바다가 됐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언론에 이제 특종이 된 거예요. 네네네.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의혹들이 생기는 거예요. 11년 만에 발견됐는데 이게 무슨 뭐 서울이나 뭐 부산 이런 데가 아니라 처음 시작한 그렇죠. 그 장소. 와룡산 거기서 발견된 거거든요. 32만 명이 투입된 네. 겁니다.
가장 의혹이 많이 불거졌던 게 어디냐면 유골이 발견 위치라는 거예요. 아, 위치. 예. 그 위치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네네. 세방골이라는데 저기서 이제 세방골. 유골이 발견이 된 것이거든요. 세방골. 세방골. 동네 주민들이 도토리를 주우러 가는 산책 코스 같은 곳이죠. 근데 여기서 30만 명이 뒤졌어. 이거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예, 예. 쑤시고. 그런데 왜 산에 있던 아이들을 찾지 못했을까요? 아, 의아하네요. 이게 사실 경찰들이 주로 수색한 곳이 네. 저기 이제 불미골 저쪽이거든요. 네네네. 직선 거리로 한 800m. 불미골 주로 찾았다고 800m 떨어진 세방골이 있는 안 걸 못 봤을 리가. 발견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말이 안 되죠. 감독님은 실제로 그 유골 발견된 장소에 가 보셨을 텐데 어떤 곳이었나요? 야산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지점이에요. 너무 가까워서. 아, 그래요? 저도 아이들의 관점에서 마을 쪽을 봤을 땐 나무가 빽빽해가지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냥 보여요. 이렇게 듬성듬성해서. 가까웠네. 예. 사실은 이제 전 그곳에 한번 누워봤어요. 물론 5명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해는 되는 정도인데 무엇으로 덮어서 아이들을 다 감출 수 있었을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막 한순간에 쫙 몰려오더라고요. 그 유골이 발견된 후에요. 법의학자, 그리고 인류학자, 곤충학자까지 나서서 여러 이론들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 비가 내린 탓에 아이들의 흔적이 모두 빗물에 쉽게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이상하죠. 뭐야지. 게다가요, 발견 당시 유골 일부가 쉽게 눈에 띈 이유가요. 네. 태풍 루사로 인해서 폭우로 흙이 씻겨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근데 11년 동안 수많은 11년 비가 동안? 왔을 텐데. 네. 이상한데? 근데 이 때문에 고의로 유골 노출을 위해서 옮긴 거라는 괴담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옮겼다.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심지어 국군 사격 중에 5명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2명이 총에 맞아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뭐 이상하다 보니까 괴담이 떠도는데 모르겠네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군 사격과 관련된 이런 소문이 났을까? 참나. 네. 이게 바로 이제 의육과계에 담겨있던 탄피를 옮겨놓은 겁니다. 아이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예. 용돈벌이를 위해서 탄피 주우러 갔다가 사격장 가까이 접근하는 바람에 총에 맞은 거 아니냐. 예, 언론에서 이제 탄피 소년이다라는 타이틀을 씌우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이제 이런 추측성 기사에 대해서 그 사격장과 관련된 장소 사이에는 150m 정도의 이 능선이 있기 때문에 유탄에 맞을 가능성은 없다. 야, 이건 미스테리하네요. 부모님들의 한을 풀어드릴 확실한 단서가 없어가지고 답답하잖아요, 그죠? 당시에도 이제 경찰에서는 자연사 추정을 이야기를 할 때 경북대 네네. 법의학 팀이었는데 네네. 타살로 규정을 했습니다. 3구 이상의 두개골에 있는 소견은 인위적으로 생긴 것이며 생긴 시기는 사망 당시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아이들이 타살당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타살로 규정할 수 있었던 근거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였냐면은 네. 아이들의 두개골에서 디귿자 형태의 네. 외상 흔적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됩니다. 철원이의 두개골에서는 25개의 외상. 제가 그걸 봤어요, 실제. 그래요? 아, 두개골이 난 상처. 네, 너무 인상적이고 마음이 아팠던 건 두개골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아, 애들 거라. 아이들이니까. 나머지는 제사를 지내고 아이들의 두개골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증거가 될 수 있는 흔적이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법의학 팀이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행 도구가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때도. 근데 2022년 최근에 네네.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요. 네.
디귿자 상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낼 수 있는 거는 공고생이 가지고 다니고 있는 철제 버니어 캘리퍼스 버니어 캘리퍼스. 아세요? 네. 길이 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게 타격을 하면 디귿자로 이렇게 저 상처가 날 수 있다. 그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확인 안 된 거거든요. 그런 소문들이 계속 언론에 떠들고 이러니까 부모님들은 가슴 미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닌데. 범인을 못 잡았잖아요. 그죠? 범인만 못 잡은 게 아니고 범행 도구가 뭔지도 몰라요. 그 당시 경찰하고 뭐 국가수에서 모든 흉기라는 흉기를 다 이렇게 대조를 했는데 맞는 흉기가 없어요. 몇 년 전에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등장했잖아요. 그냥 주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장하는 거. 근거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타살이라는 네네. 주장들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경찰은 막상 전혀 다른 주장을 했어요. 그래요? 경찰은 뭐라고 어떡해. 해요? 행불자들이 아침을 먹고 도룡뇽 알을 줍기 위해 점심과 저녁을 굶은 채 하루 종일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내리던 비를 피하기 위해 구릉 밑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기온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 경찰의 주장은 타살이 아니라 자연사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저기서 길을 잃고. 네. 의아할 수밖에 없는 의아하네요. 발표였던 거죠. 왜요라고 저는 묻고 싶은데요. 네, 엎어지면 코 닿는 데입니다. 저희들은 목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움직임을 못하는 상황에서 저체온증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도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근데 그게 다르잖아요.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체온증으로는 저희 집 앞마당인데 그거는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때려 맞춘 거죠, 그냥. 예, 이런 말씀도 죄송한데 뼈가 저체온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래 때려 맞췄다고 봐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면 사고사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범인은 아직 안 잡혔잖아요.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덮어버리지 이렇게 하는 좀 풍조가 내부적으로 있지 않았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지. 수사를 종결해야 되니까. 애들이 만약에요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조난을 당했으면 그러면 업고 내려오든 안고 내려오든 아니면 3명이 보호하고 1명을 내려보내갖고 어른들한테 조난 신청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13살짜리 아이가 91년도 당시에 작지 않아요. 아이들 사이즈가. 애들이 아무리 시골 아이라고 해도 힘도 세고 또 산에 올라갈 정도면 애들이 운동성이 좀 활달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전혀 찍소리도 못하고 어디에 그냥 웅덩이 같은데 몰살당해서 죽은 상황이라면 누가 아이들을 제압해서 끌고 가서 목숨을 빼앗았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지, 날도 추워 죽겠는데 길을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자연사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때 경찰이 쓴소리를 들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경찰이 유골 발굴 현장을 마음대로 훼손했다. 곡괭이하고 삽으로 마구잡이로 파헤쳤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어려웠다. 과학수사관들도 증거가 훼손된 상황이라 뭘 알아볼 수도 없었고, 게다가 개구리 소년인지 어떻게 처음에 알았냐. 현장에서 두개골 한 구가 나오고 연이어서 다른 유골까지 줄줄이 나오더라. 모두 세보니까 5구니까 당연히 개구리 소년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보고했다. 사라진 아이들 숫자와 맞다고 해가지고 사건을 규정짓는 것부터가 허술한 부분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9월 27일에 있었던 현장 검증에서는 경찰이 삽으로 흙을 파내는 모습이나 유골 위를 밟거나 무심하게 다루는 모습에 격분한 부모님들은요, 경찰을 밀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파헤치지 않고 법의학 전문의들한테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항구를 발굴을 하는데 시간이 막 몇 시간씩 걸리는 걸 이 경찰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몇 분 만에 막 두고 파헤쳐 나왔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상하죠. 네. 그 당시 경찰서장 하는 사람이 아이들은 저체온 동사로 죽었다 하죠.
뭘로 네가 장담하느냐 하고 또 이제 묻고 결국은 이제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 우리는 어디서 옮겼는 것이다. 경찰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경찰의 얘기를 못 믿었던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단순히 이제 가출 사건으로 가닥을 잡은 거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도 좀 화가 나셨고 당시에 와룡산 일대에 뭐 30만 명 투입해서 수색했다. 이게 이제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10월 중순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이제 이런 거 터지면 48시간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실종이 돼도 그때 찾았어야 되고 7개월이면 다 날아간 거죠. 흔적도 사라지고 증거도 사라지고. 또 그때 경찰이 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수사를 진행했을까요?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당시에 이제 점술가하고 심령술사 말을 듣고 와. 수사를 진행을 했다. 아, 나 설마 했는데 진짜네. 교도소 부근에 뭐 소년들 묻혀 있다라고 주장하는 점쟁이부터 시작해서 고속도로 다리 말도 교각 안 아래에 아이들이 있다. 경찰들이 사람들 모르게 공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가지고 도로를 파내기도 했다. 심지어 이제 여성 무속인을 직접 와룡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수사에 대한 자문도 받는 일이 벌어졌고요. 경찰이에요. 네, 경찰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의 말에 따르자면 형사들이 뭔가 사건을 소홀히 다룬다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이런 무속인들의 말들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21세기에 이런 얘기 듣고 앉아있으니 이거 참.